안녕하세요. 신한대, 한신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디자인 싱킹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란 디자이너들은 인간 중심의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며 디자인 영역에서 유용한 창의적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노하우를 가공하여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조직 또는 대중이 일상, 교육, 비즈니스 등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된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회장인 하소 플래트너가 만들었고 미국 스탠퍼드 디스쿨이 확산시킨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공감하고 대중이 모르는 잠재적 욕구를 발굴해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인간 중심 관점으로 찾아내 해결하기 때문에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도 불립니다. 디자인 싱킹의 정의는 로저 마틴, 팀 브라운, 찰스 버넷, 곤노 노보르 등을 포함한 학자와 기업인들에 의해 주창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그 의미와 활용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어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정의의 표를 종합해 보면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의 훈련된 사고방식을 여러 문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이자 방법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다양한 분야와 대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현대에서 마주하는 다차원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가집니다. 디자인 싱킹은 빠르게 변화하며 점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성되는 현대와 미래 사회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고방식이자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디자인 싱킹은 그림 1-1과 같이 영감 생성, 아이디어 도출, 실행 등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순서를 바꾸거나 혹은 통합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감 생성은 가격, 시장 등 현실적인 제한점들을 포함한 개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상황, 고객과 관련된 세계에 직접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이디어 도출은 영감 생성에서 이루어진 관찰과 리서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행은 아이디어 도출에서 생성된 아이디어 중 최상의 것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핵심은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 단계의 상품 혹은 서비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의 모델은 영감, 발상, 실행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감은 세밀한 관찰과 개별적 스토리로부터 인식되는 특정 패턴들을 탐색하고 적합한 주제를 파악하고 의미를 찾아냅니다. 다음으로 발상과 실행 단계에서는 의미와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특정 선택지를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를 결정하고 테스트 형태의 모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프로토타입은 초기에 제시되는 모형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실행 단계에서 프로토타입의 시도와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소 플래트너 연구소의 모델은 각각 이해와 관찰, 관점, 그리고 관념화, 프로토타입, 테스트로 구성됩니다. 이해 단계에서 문제 해결 관련 지식을 학습하며 관찰 단계는 사람의 욕구나 필요를 파악하고 공감합니다. 관점은 문제의 명확한 공감대를 찾아내고 서로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관념화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단계이며 프로토타입 단계는
아웃풋을 통해 시각화하는 단계입니다. 테스트 단계는 도출된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단계의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이를 검증합니다. 하소 플래트너 연구소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단계에서는 디자인 과제에 대한 질문들을 조사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정과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공통적인 시각 관점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관찰 단계는 최근의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기존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분석 등 이론조사, 현장 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통찰합니다. 관점 단계는 조사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통찰에 집중하고 이를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결정합니다. 아이디어 창출 단계는 브레인스토밍, 역할극, 디자인 등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입니다. 프로토타입 단계는 선택된 아이디어의 세부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키는 단계입니다. 테스트 단계는 사용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다음은 디자인 싱킹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의 4D 모델은 발견, 정의, 개발, 전달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복되는 발상과 수렴의 단계를 거치는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발견 단계는 새로운 기회나 정보와 직관, 영감을 찾는 일을 합니다.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검토된 초기 영감들을 재검토하고 선택하는 일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다시 발산이 이루어지며 디자인 해결책이 계획되고 싱킹 도구를 활용하여 테스트합니다. 전달 단계에서는 다시 수렴이 이루어지며 최종적 컨셉이 테스트되고 출시됩니다. 다음은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모델로서 출산, 육아 및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 보유 이력을 가진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을 디자인 싱킹을 기초로 한 더블 다이아몬드 방법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정의를 내리며 디자인 원칙을 수립하고 정의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발견에서는 더블 다이아몬드 첫 번째 단계로 사고 확산을 통해 현재 상황과 문제점, 고객의 니즈를 찾는 단계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부는 제2차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 계획에서 다음 보시는 표 2-1과 같이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중점 과제와 세부 과제를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매트리스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력 보유 여성이 가진 강점, 약점, 기회 요소와 위험 요인에 대해 수학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분석 결과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로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경력 보유 여성들은 경력 이음을 포기하고 취업이 잘 되는 직종으로 전환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에게 경력은 표면적으로는 강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회도 존재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것은 경력 보유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며 불황인데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고용 있는 침체 상황입니다. 경력을 잘 이어간다면 이 상황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다 나이, 일, 직업이 중요한 시대로 취업이나 기존의 정형화된 직업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1인 창업 등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1인 미디어 시대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요리를 좋아하던 전업주부가 요리 영상을 통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자신의 컨텐츠만 개발할 수 있다면
수익화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의 두 번째 단계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사용자를 통해 얻은 정성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던 방대한 양의 정보를 팀원들과 함께 나열하고 분류하여 정리해서 해석하는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해석 도구입니다. 즉,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확산과 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성 높은 내용끼리 그룹핑해 개별로 보았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연결점을 찾고 새로운 통찰을 얻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데 사용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도출된 내용 중에서 네 가지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존중감, 자존감이 낮다. 둘째, 육아 돌봄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힘들다. 세 번째, 격려, 이음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번째,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사이트 도출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페소나를 통해 세 가지 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일에 대한 자신감과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둘째, 다중 역할에 따른 정체성 혼란이 있으며 일에 대한 가치관이 부족하다. 세 번째,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에게 자격증 취득이나 새로운 직무에 대한 획일적인 교육과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통합된 관념과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내가 누구이고 사회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쉽게 포기하거나 도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블 다이아몬드의 첫 번째 단계를 넘어 세 번째 단계는 개발입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방법은 사고의 확장과 수렴의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개발 단계는 발견과 정의 단계에서 사고의 확장과 수렴을 통해 정의 내려진 문제의 해결 방법을 다시 사고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테스트를 실행해 보는 단계입니다. 이에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영상과 같은 시각화된 자료 또는 글로 구성되어 서비스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시나리오 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상황 또는 전체적인 흐름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여주는 스토리 방법을 활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개발은 리스타트를 위한 나만의 가치찾기 프로그램으로 정체성 탐색과 구축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웹상에서 사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SNS 중에 접근성이 용이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과제 수행을 통해 교육과정이 기록되며 교육 후에도 수강생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를 단어로 표현하기, 두 번째 단계는 유사한 단어들을 묶고 대표성 있는 단어 찾기, 세 번째, 여러 단어 중 경쟁 우위 요소,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단어 선택, 네 번째, 이 단어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과 부합하는지 고려하여 메인 키워드 선정 이외의 하위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자신의 가치 높이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존감에 대해 살펴보고 자존감의 중요성을 자존감을 키워주는 감정 언어를 배우면서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나만의 가치를 찾는 과정을 통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정체성 탐색을 통해 얻어진 나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목적 구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지키고자 하는 가치,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과 꿈을 정리해 봅니다. 전달 단계에서는 더블 다이아몬드의 네 번째 단계로 확산과 수렴의 반복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일의 순서와 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형으로 표현한 그림 및 지도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간의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이 남얘기 같지 않은 것은 일자리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고되는 대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의 발달로 공장의 완전 자동화는 물론 무인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과 창의적 업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소통, 협력,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싱킹을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990년, 99년 미국 ABC 방송 프로그램 나이트라인은 디자인 싱킹 컨설팅 회사인 아이디오의 혁신 과정을 직접 보기 위해 쇼핑센터에서 사용하는 카트를 5일 안에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엔지니어, 디자이너, 심리학, 건축학, 언어학, 생물학 등 다양한 전공의 건축가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집단 지성을 이용해 새로운 생각을 짧은 시간에 끌어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오의 쇼핑카트 디자인 프로젝트를 디자인 싱킹의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이나 고객 시장의 요구와 필요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공감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대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문제 정의 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문제를 바르게 정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문제 정의를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처럼 왜라고 지속적으로 질문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의 문제를 바라보는 복합적인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아이디어 도출 단계는 팀원들이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한 뒤 벽면에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붙이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에 입각해 초기에 엉뚱하더라도 많은 양의 생각을 모으고 차차 질 높은 아이디어로 다듬어 갑니다.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는 협의된 4가지 주요 아이디어에 대해 그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초기 모형을 제작합니다. 최종 시제품 제작은 6개의 바구니를 2단으로 끼워 사용하는 곡선 구조의 카트로 표현합니다. 바구니만 들고 물건을 고르거나 물건을 담은 비닐봉지를 카트에 걸 수도 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가 달린 의자, 2개의 컵홀더, 구입한 물건을 계산할 수 있는 스캐너가 시제품 제작에 추가됩니다. 최종 시제품을 시연해본 마켓의 종업원과 책임자는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미국 문화의 아이콘 중 하나인 상자 모양의 쇼핑카트가 산뜻하고 실용적인 모양으로 상품화됐습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나 의뢰한 사람, 관리자도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 반응에 확신이 적기 때문에 시 제작해 테스트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과제 성공의 중요 요소입니다. 다음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onight, Smith ski goggles, Nike sunglasses, NEC computer screens. Hundreds of products we take for granted. the point is 시간 관계상 해당되는 내용만 짧게 보겠습니다. 5 across the parking lot.
man, that's actually a pretty good point. The trick is to find these real experts, and so that you can learn much more quickly than you could by just kind of doing it the normal way and trying to learn about it yourself. From everything I read, these things aren't that safe either, you know? So probably the seat itself is going to have to be redesigned.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for me is looking at how people really don't like to let go of the cart, except for the professional shopper, whose strategy is to leave the cart at various places. 3:30 in the afternoon, and the group is back at IDEO. There is no let-up. Each team is going to demonstrate and communicate and share everything that they've learned today. A shopping cart has been clocked at 35 miles an hour, traveling through a parking lot in the wind. We were in the store, 2 hours, and it was truly frightening just to see the kind of stuff going on. You ought to designate some people to make damn sure that the store owner's point of view is represented. After 9 straight hours, the team is tired. They call it a day. So, everybody cool? Well, that's great. Thanks a lot. We had a great time today. IDEO's mantra for innovation is written everywhere. One conversation at a time. Stay focused. Encourage wild ideas. Defer judgment. Build on the ideas of others. That's the hardest thing for people to do, is to restrain themselves from criticizing an idea. So if anybody starts to nail an idea, they get the best. 다음은 디자인 싱킹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DEO는 아이디어의 칫솔질을 관찰한 결과 어른처럼 손가락으로 칫솔을 쥐지 않고 손바닥 전체로 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악력이 약해 칫솔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칫솔 손잡이를 어른용보다 두껍게 하고 미끄럽지 않게 고무를 부착한 어린이용 칫솔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랄비 크로스 액션 칫솔은 IDEO는 여러 각도에서 칫솔을 닦는 십자형 강물을 특징으로 하는 액션 칫솔을 설계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칫솔이라고 합니다. 오랄비의 어린이 칫솔은 공감에서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사고 원칙의 포괄적인 통합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 사용자들에게 구강 위생을 즐거운 경험으로 바꿔준 어린이용 칫솔을 만들었고, 어린이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칫솔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쿠아덕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처럼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수질도 좋지 않아서 질병에 노출되기 다반사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아쿠아덕트입니다. 아쿠아덕트의 본체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입니다. 그리고 페달을 굴리면 내부에 있는 필터를 통과해 정수된 물이 자전거 핸들 앞에 있는 통에 모이게 됩니다. 무거운 물을 편리하게 운반하면서 자동적으로 정수까지 되는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통을 들고 올 필요 없이 자전거에 실어 돌아올 수 있고, 물을 얻고 활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1.1 billion people in the world don't have access to clean water. Over 5,000 children die each day because of water-related diseases. Our solution is the Aqueduct, a pedal-powered vehicle that transports water and filters it while in motion. Often water sources are distant, and women must devote hours of labor just to meet the basic needs of their families. Walking 3 miles or more is common. Traveling this distance via motorbike or truck consumes fuel and pollutes the air. Moreover, a family of 4 needs a minimum of 20 gallons of water per day. Sanitizing this much water by boiling consumes precious resources and contributes to deforestation. The aqueduct enables a person to get enough water for an entire family and clean it in one trip. The aqueduct is composed of 2 tanks, a filter,
a belt drive, a peristaltic pump, and a clutch connected to an idler pulley. Once the rider arrives at the water source, she fills the large tank at the back of the vehicle with water. The cap is replaced and the rider can start home. As the rider pedals, the peristaltic pump draws the water from the large tank through a filter to a 2-gallon clean tank. Upon arrival, the clean water tank is easily removed and taken inside the home for drinking and cooking needs. The closed container eliminates the contamination that currently occurs from storage in open containers. When more filtered water is needed, the clean water tank is reattached. Then the rider flips a clutch that relieves the tension in the belt and disengages the pedals from the wheels. She can now filter the next 2 gallons while stationary. The aqueduct would allow families in developing countries to have daily access to clean water, all by harnessing the energy of pedal power. 다음은 신발 디자인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유명한 나이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 SB 라인은 스케이트보드 라인인데요. 스케이트보더들이 필요하는 기능성과 스타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얼핏 그저 스니커즈 신발같이 보이지만 스케이트보딩에 적합한 소재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스케이터 보더들이 보드 위에 섰을 때 발을 더욱 밀착할 수 있도록 바닥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나이키 디자인 싱킹 적용은 스포츠 패션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나이키가 디자인 과정에서 스케이트보더를 참여시켜 그들이 스케이트보드 신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나이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게 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경험 중심의 디자인 싱킹 사례인 옥소굿 그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소굿 그립은 관절염을 앓는 아내가 사과 껍질을 깎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옥소굿 그립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파버는 가정용품 회사를 그만두고 사용자 친화적인 옥소굿 그립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옥소굿 그립의 가정용품은 고가입니다. 감자 껍질 제거 칼은 일반 감자 칼보다 5배나 비쌌습니다. 옥소굿 그립의 타겟 고객이었던 병약한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객 외에 일반 고객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요리를 잘하고 싶었던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문제의 출발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경험을 풀어내는 방법과 문제 해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임대한 집 한켠에 작은 침대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조 원 규모의 전 세계적 기업이 되기까지 에어비앤비의 성공을 견인한 핵심 요소는 바로 디자인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게비아는 디자인 싱킹 관련 지식을 갖춘 인물이었고 창업한 지 3년 만에 모바일 앱을 개발하면서 이러한 사용자 중심 접근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단지 눈앞의 이익과 매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파악해 이를 해결해주는 제품을 디자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디자인 사고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는 플랫폼의 UI UX는 사용자가 브랜드를 접하는 첫 번째 접점인 만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개인 맞춤형 추천,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통합, 상세한 정보와 사진 추가 등은 에어비앤비가 고객 간의 신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에어비앤비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의 본질은 공감에 있으며
에어비앤비는 이 원칙을 완전히 수용하고 숙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고객의 여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부터 공감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에어비앤비의 성공은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보여줍니다.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새로운 가설을 테스트하는데 집중한 것도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넷플릭스 몰아보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넷플릭스는 변화하는 시장에 발맞춰 고객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디자인 사고의 적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거대 스트리밍 업체가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디자인 사고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켜 사용자의 노력을 줄이는 것과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시장 니즈에 적응하는 것.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객 친화적인 여러 혁신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속에 건너뛰기 또는 시청했으니까요 같은 기능은 사용자 행동을 관찰한 후 개발되었으며 플랫폼의 독보적인 경험에 기여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셔플 버튼은 디자인 사고가 실제로 적용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넷플릭스는 사용자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방대한 선택지가 때때로 사용자를 압도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사용자는 수많은 옵션을 선택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셔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넷플릭스가 엄선한 콘텐츠를 추천해 주므로 결정의 피로를 덜어줄 뿐 아니라 시청 과정의 놀라움과 자발성을 더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G 헬스케어는 스탠퍼드 디스쿨과 함께 디자인 싱킹을 적용해 보기로 하고 일일 보육센터 어린 아이들 관찰, 감정이입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관찰과 공감 과정을 통해 MRI를 사용하는 경험 자체를 아이들 입장에서 검사 과정이 아닌 놀이로 느껴지도록 하는 해결책에 합의했고 피터팬 등 어드벤처 시리즈 MRI를 만듦으로써 소아 환자들의 기존 대비 만족도를 80% 이상 상승시켰습니다. 어드벤처 시리즈에 따라 MRI 기계는 매혹적인 모험 환경으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각 장비는 해적선, 블랙홀, 해변 풍경, 기발한 모래성 등 독특한 테마로 꾸며져 어린이들이 즐겁고 흥미롭게 MRI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G 헬스케어는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를 적용한 최고의 사례 중 하나로 어린아이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의 두려움에 공감하기 위한 더그디츠의 몰입형 사용자 조사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방식까지 각 단계는 디자인 사고가 제대로 수행될 경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로레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과 트렌드를 구분하기 위해 외부 데이터를 활용했고 로레알이 염색약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색상을 출시해야 할지 헤어 컬러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레알은 문제를 유행과 트렌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정의했습니다. 당시 막 떠오르고 있던 헤어스타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옴브레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패션 잡지들은 옴브레 시대가 가고 타이다이가 트렌드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타들도 타이다이로 바꾸는 추세였습니다. 스플랫은 열성적인 팬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일찌감치 스플랫 스타일을 위한 염색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하려는 중이었습니다. 로레알은 설문, 포커스, 그룹 면담, 심층 인터뷰 등으로 무엇이 유행이고 트렌드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레알은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로레알은 구글 트렌드를 통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세 개 단어를 각각 얼마나 검색했는지, 정보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내는 것인지, 각 단어가 어떤 감정과 주로 연관되어 있는지, 또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셀프 염색을 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어떤 스타일에 도전하는지도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 가장 꾸준히 언급되고 관심도가 일정한 스타일은 옴브레였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폭발적인 관심도가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들쑥날쑥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로레알은 특히 유튜브의 수천 개의 옴브레 셀프 염색 동영상에 주목했습니다. 미용실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염색하기 어렵다 보니 빗, 칫솔, 붓 등 도구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레알은 문제 해결의 답은 옴브레라고 판단했고 염색약에서 나아가 염색 키트까지 출시합니다. 구글 데이터를 통해 유행이 아닌 트렌드가 무엇인지 확인했고 유튜브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들이 집에서 염색할 때 무엇을 가장 불편해하는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로레알의 예측은 맞아떨어졌고 옴브레 키트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세 가지 헤어스타일을 검색해보면 옴브레만이 유행이 아닌 하나의 트렌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로레알은 데이터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체 데이터를 통합하고 축적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각각이던 하위 브랜드 600개 사이트를 통합합니다. 전 세계 고객이 로레알에 접속하면 같은 컨텐츠를 보게 해 나라별로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같은 제품도 어떤 컨텐츠에 반응하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아가 로레알은 2014년도에는 가상 화장 앱인 메이크업 지니어스를 출시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상으로 화장을 해볼 수 있도록 한 앱입니다. 얼굴 움직임과 빛의 각도까지 고려해 실제 발라본 것과 거의 같습니다. 고객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앱의 또 하나의 목적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홈페이지 접속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정밀하고 개인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4,500여 종 화장품 중 가장 많이 테스트해 보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제품들을 함께 사용하는지, 고객에 따라 취향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이크업 지니어스는 다운로드 수가 2천만 건을 넘으며 로레알의 막강한 데이터 창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메이크업 지니어스 사용자가 늘면서 고객 데이터가 점점 쌓이고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레알이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데이터를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었고 추천을 고도화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 구매 전환율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레알의 자회사 메이블린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얼굴 윤곽을 살려주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메이크업인 컨투어링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얼굴 윤곽 화장품 라인인 마스터 컨투어라는 제품을 기획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미리 이 제품의 고객층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화장하기를 원하는 바쁘고 젊은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레알은 이들이 컨투어링 화장법을 배우고 싶지만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려워 제품 구매를 망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했습니다. 로레알은 메이크업 지니어스에서 사용자 개개인의 피부를 진단해 맞춤 화장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AR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모디페이스를 인수해 가상 화장 기술도 크게 개선합니다. 2020년 CES에서 가정용 화장품 제조기 페르소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앱으로 피부를 촬영하면 AI가 사진을 분석해 주름, 반점, 모공 등 피부 상태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있는 위치의 지리 데이터를 분석해 날씨와 온도, 꽃가루, 자외선 지수, 습도 등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분석하고 사용자가 특별히 신경 쓰는 피부 결점 등 기타 정보를 추가합니다. 기기 내 카트리지에서 성분을 조합해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상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